안녕하십니까. 7단은 도시 발달과 도시 문제에 대해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2단은 도시 발달과 도시 문제는 첫 번째 도시의 의미와 도시의 도시화 과정, 그리고 두 번째 우리나라 도시의 성장, 세 번째 도시 내부 공간 문화, 즉 도시 내부 공간 문화, 그 다음 네 번째 살기 좋은 도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도시의 의미와 도시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시란 일정한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것들의 중심이 되는 곳으로서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을 도시라고 합니다. 이러한 도시는 도시의 경관을 살펴보면, 즉 도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인구 밀도를 가지고 있고 고층 빌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상업 및 문화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대규모 주택 단지가 구성되어 있으며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양한 직업과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도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2, 3차 산업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자, 도시의 성장 과정을 보면 과거 구석기 시대에 수렵, 채집, 어로와 같은 약탈 경제를 할 때는 도시가 아직 형성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신석기 시대에 농경생활이 시작되면서 농업 생산력이 정대되면서 잉여 생산물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먹고 남는 양이 발생하게 되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교환하기 위해서 한 곳에 모이게 되고, 모인 곳에서 또한 다양한 종교 행사들이 집중되면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밀집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초기 도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도시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도시화라고 하는 것은, 도시화란 도시의 수가 증가하거나 도시의 인구가 증가하거나 혹은 도시적 생활 양식이 증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도시의 수가 증가하거나 혹은 도시에 사는 인구가 증가하거나 혹은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 도시의 생활 양식이 증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도시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도시화율이라고 합니다. 현재 2014년 현재 우리나라는 2010년을 기점으로 이미 91%의 도시화율을 보임으로써 도시화 단계의 종착 단계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도시화 단계를 보면은 초기에는 대부분 인구가 농촌에 1차 산업을 중심으로 종사하기 때문에 도시에 종사하는 인구 비율이 매우 낮을 때를 초기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속화 단계는 산업화가 되면서 산업시설들이 대부분 도시에 집중되게 건설되니까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가 급속히 유입되는 이촌 향도 현상을 보이던 이 시기, 그러면서 도시가 급격히 성장하는 가속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착 단계는 대부분의 인구가 도시에 집중되고 도시화율이 높아지면서 더 이상 도시 인구 증가가 잘 나타나지 않는 둔화되고 오히려 탈도시화 혹은 역도시화 현상이 나타나는 때를 종착 단계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그래프로 살펴보면은 우리나라는 1960년대, 50년대나 60년대 초반부까지는 도시화율이 30% 미만으로 매우 낮았으나 60년대 이후에 급격히 도시화율이 정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년대에서 약 90년대 후반부까지를 가속화 단계라고 볼 수 있고, 90년대 후반부부터 더 이상 도시화율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종착 단계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도시 발달과 도시 문제 두 번째, 우리나라 도시 성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도시 성장은 첫 번째, 우리나라 도시 성장의 기본 특징은 산업화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산업화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에는 이촌향도 현상이 잘 나타났고, 인구의 대부분이 서울이나 부산과 같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중되면서 대도시가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70년대 이후에는 신흥공업 도시들이 많이 발달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창원이라고 하는 도시도 신흥공업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대도시 근교에 대도시의 기능 일부를 맡는 위성도시들도 발달하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급격히 성장하는 도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주로 공업을 중심으로 도시들이 발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남동 임해 지역은,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남동 임해 지역은 중화공업 시설이 집중되면서 급격히 발달한 지역입니다. 또한 서울과 부산은 많은 인구가 촌락으로부터 모여들은 이촌 향도 현상의 결과 대도시로 성장하게 되었고, 이러한 대도시에 지나치게 인구가 밀집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기능을 일부 나누어 맡는 위성도시들이 대도시 주변에 발달하게 됩니다. 즉 위성도시는 대도시의 기능을 분담하는, 즉 대도시의 공업기능이나 행정기능, 주거기능 등 도시의 기능 일부분을 나누어 맡는 그러한 위성도시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 도시의 발달의 참고자료, 사진자료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1981년 창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2012년 창원입니다. 여기 보이는 요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원 광장입니다. 자, 과거 창원은 한적한 농촌이었으나 도청이 들어서면서, 그리고 창원공업단지가 들어서면서 기계공업 중심으로 많은 산업시설들이 밀집되면서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물게 도시 계획에 의해서 건설된 계획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창원대로도 있고, 넓은 창원광장, 즉 기반 시설을 갖춘 후에 시설들을 뒤에 넣어서 굉장히 잘 계획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사진은 강원도에 있는 태백시를 나타낸 건데, 이것은 1981년에 태백이 시로 성격되었습니다. 태백은 그 주변에 많은 석탄 광산, 탄광 개발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급격히 성장한 광산도시, 탄광도시였습니다. 그러나 1985년 이후에 광산이 쇠락하면서 이렇게 도시 기능이 마비되고 도시가 쇠락하기 시작했으나 최고 나서는 태백산 일대의 이제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바탕으로 레저 스포츠, 즉 관광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도시를 발달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그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중화공업지역인 남동 임해공업지역입니다. 이쪽 여기가 경상북도, 부산, 여기 경상남도입니다. 이 남동의 바닷가 지역에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산업 발달을 위해서 원료를 수입하고 그 만들어진 제품을 수출하기 때문에 산업시설들이 바다에 위치하는 게 원료의 수입과 제품의 수출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초기 산업화가 시작되면서부터 이 남동 임해 지역에 중화공업 중심의 그런 산업시설들이 집중되게 되었습니다. 가령 포항의 제철, 울산의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창원의 기계, 그 다음 거제의 조선, 광양의 제철, 이러한 중화공업이 남동 임해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발달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도시 내부 구조의 공간 분화, 즉 도시 내부의 공간 분화와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하는 제목으로 도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